올라가는 거야, 내려오는 거야. 내려와야 통합이 되거든요. 올라가는 거 분열이에요. 오행법으로 설명하면 올라가는 건 불이 되거든요. 불이 되는 건 다 이렇게 세포 분열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열돼요. 근데 이게 어느 이상 올라가면서 분열되다 보면 무화가 돼버려요. 계속 어느 한 길을 쪼개다 보면 나중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되기 때문에 죽어버린다고요. 나가버리면 죽어버려요. 들어와야 돼요. 이게 죽는 거잖아요. 혼이 나가버리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끌어내려야 된다고. 끌어내려야 통합이, 안에 다시 하나의 통합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과정이 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이 수에서 목으로 가고, 목에서 화가 되고, 화가 금이 되는데, 이 화에서, 여기가 토라고 그러잖아요. 이 토의 힘에 의해서 이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오면 죽어버려요. 그리고 한 바퀴 돌 때마다 하나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여름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시작하는 거고, 시작하는 것이 발전하는 거고,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다시 이 음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고요. 한 바퀴 돌았다는 것은 하나의 의미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뜻이 돼요. 이게 해체하는 거고, 이게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쪽에 가면 다 분열돼서 해체돼요. 이쪽에 가면 다시 모아서 재구성되고요. 해체와 재구성을 반복한다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해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구성해야 되고, 해체해야 되고, 재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선천과 후천을 나누는데, 선후를 나누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한 바퀴 도는 것이 이 후천에 있는 것을 선천으로 돌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쪽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후천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돌려가지고 다 이쪽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게 후천에 있는 것을 뭘 선천으로 들여보내겠어요. 이 과정이 소수천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을 기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게 욕망 제어잖아요. 내 욕망, 내 감정,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욕망을 하나하나 선천으로 돌려서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라고요. 그게 이거예요. 정을 기로 만드는 거고 후천이 선천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 한 바퀴 도는 거고, 인도면 하나 돌 때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자기 감정 하나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뭘 설명해야 될까요? 그럼 처음에 말씀하신 것들 하시면 운행을, 그러니까 변화가 돼야지만 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변화하고 있는 변화 그 자체를 기라고 해야 하는 거죠. 변화. 그러니까 좀 더 정적이면 정이 되고, 좀 더 동적이면 기라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는 있겠죠. 동정의 문제죠. 정기의 문제. 신은 의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돼야 돼요. 기타하고 비슷하네요. 네, 다 세상은 똑같아요. 초목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이 될 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이 되면 지식이 생기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세 개를. 움직이지 않는 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에 대한 것이 이 관건이라고요. 우리는 인간은 신의 존재라고요. 왜 신의 존재하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세상을 세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전기신에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죠. 우리가 도 닦아서 신선되거나 오래 살거나 장생불사하거나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고요. 그냥 신이 되는 거라고요. 그 신은 세상을 이해하는 자예요. 세상을 보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중국인들이 장생불사가 수도의 목적이냐 설명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요. 기도 그 부분에 집착을 하는데,
뭔 열등감인지 잘 모르겠어요. 굳이 말하면 그들이 선망했던 어떤 종족이나 선망했던 어떤 대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딱히 뭐라고 얘기하면 너무 아자인순가? 그래서 별로 말하고 싶진 않고 앞으로 그건 역사가 증명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더 설명할 거 혹시 있을까요? 찬야 수련법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나 아니면 잘 몰랐던 거나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수련 전체요. 기 수련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어깨라든지 막히면은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막히는 거요? 신체적으로 느낄 때는 경직이죠. 어깨에 뭉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쪽의 기운이 모이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그쪽으로 운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런 게 아예 없는 거는 아닌 없지 않죠. 누구나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어느 부분이 주로 강조되고 있고 어느 부분이 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됐을 때. 그럼 그냥 묻힌 채로 두면 돼요? 그게 지속되면 병이 되잖아요. 네. 풀어야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뭉쳐지지 않는단 말이죠. 하루 이틀의 부담감으로는 그렇게 뭉쳐지지 않는데 뭉쳐질 정도로 됐다는 것은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거고 그만큼 부담감이 컸다는 뜻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기운행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심리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것도 된다고요. 어느 부분에 기가 흐르는지 보고 지금 어떤 식의 감정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요. 기흐름 결론적으로 의식의 흐름도 되지만 감정의 흐름도 되는 거예요. 의식이 감정이에요. 그 차이는 의식이 자기 감정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감정의 움직임을 의식의 움직임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의식은 그거와 상관없거든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자인 거지 자기가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수도계통에서 심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그것도 있어요. 인간들이 의식이 없다고. 영혼도 없고 그냥 기계적인 존재들 뿐이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가? 구스타프인가? 아니 그 사람이 누구였지? 아무튼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없다고요. 저는 그랬잖아요. 그 의식이 일종의 반응이라고 해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자기 삶의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이란 얘기는 감정이잖아요. 그게 있어요. 이제 그 일종의 TV 프로그램을 보면 내가 그 1박 2일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6명이 똑같은 대답을 하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PD가 2개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6명이 똑같은 걸 선택하면 다 맞은 거고 한 사람이 다른 걸 선택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럼 틀리게 되는데 질문이 그거예요. 이주일하고 그 중국 요리 중에 그게 깐풍기인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중에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전까지는 계속 이주일 선택하는 걸로 서로 계획을 짰으면서 막상 문제를 닥쳤을 때 깐풍기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엔 이성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냥 합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분명히 이주일 선택하는 게 맞는데 그냥 막상 다쳤을 때는 자기 감정대로 갔다고요. 먹을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그걸 비웃을 만한 수가 없는 게 우리가 현실에서 그렇게 행동을 해요. 가만히 있을 때는 별 감정이 없을 때는 좀 더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상황에 닥치면 감정대로 가요. 그게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사춘기 때에서 이루어진 자기 형성, 자아 형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선택하고 있고 어떤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성적인 판단인가 합리적인 판단은 쉬운 게 아니에요. 서양인들도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판단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그 주장 자체가 감정이에요. 감성과 감정의 차이는 뭐예요? 감정과 감성이요? 뭐 이성적으로 말하면 감성이라 그러대요. 근데 막상 다칠 때는 그걸 누가 감성이라고 그래요? 감정이라 그러지. 성이란 말을 쓰면 좀 더 그 감정적인 설명이 되잖아요. 이치를 따져서 설명한 개념이 되잖아요. 성이란 개념을 지금 이성이라고 해요. 감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춘기 시간대를 그 뭐 나이 연령대를 보면 뭐 어느 정도 시기로 보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신체가 25살까지 자란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25살까지겠죠. 이 기준 방법이 큰 애매해서 잘 모르겠어요. 뭐 황제내경식을 말해서 7에 곱하기로 넘어가야 7은 7, 7이 14, 73, 21 21살 때부터인 건지 아니면 8로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20대로 봐요. 아니면 약관이라고 이해하잖아요. 아니면 성인식 할 때 옛날부터 성인이 되는 것을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게 그 융의 심리학에서는 영웅이 용과 싸우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게 엄마한테서 여자한테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용을 이긴다는 건 자기 어렸을 때 모습, 자기의 감정. 그러니까 용이 결국 그거잖아요. 자기 감정 모습, 감정 선택, 욕구 분출이요. 영웅이 된다. 영웅은 이성적인 인간이고 내가 용을 이기고 딛고 섰다는 것이 드디어 내가 성인이 됐고 내가 나로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 갖춰졌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야 봐야 또 다른 여자 넘어간 것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의 관절을 넘어가잖아요. 하나의 관절, 하나의 관절. 그랬을 때 그 사춘기를 넘어서 성인을 넘어갔을 때 성인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는 별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린애들, 사춘기 애들, 청소년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성인에 대해서는 성인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법이라고 그러죠. 법이고 관례고 그렇게 얘기해 좀 우회적으로 넘어가는데 그걸 딱히 사람들은 꼬집어 줘야 돼요. 성인이 그러면 안 된다고. 성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데. 딱 꼬집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또 사람들이라서 그렇게도 돼요. 그래서 그 유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소학이 있고 대학이 있는데 소학은 애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유는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우선 팔 비틀어서 하는 행동을 가르친다고요. 그다음에 대학을 넘어가는데 주자가 말하고 싶은 게 그게요. 그 없는 것까지 보충해서 경물 보존이라고 해서 경물 취지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소학은 애들이 가르치는 거니까 우선 시키고 하라는 대로 해서 명령을 내리는 다음에 습관 들여놓고는 하겠는데 그 다음에 대학 넘어가면 이미 성인인데 성인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성인이 해야 될 것은 경물 취지예요. 사물의 이치를 알으라고요. 알고 하라고요. 알고 행동하라고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알에 대한 행동하고 알기 때문에 행동하게 되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래서 그 경물 취지를 강조한 거예요. 주자의 의도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가 성인이었으면 대학을 공부해야 되고 대학은 경물 취지인 거고 경물 취지는 아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 그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라고요. 네 판단에 의해서. 그게 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건 중령이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잖아요. 중령은 감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좀 대학을 심화시킨 거잖아요. 감정 제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 제어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 중령을 넘어가는데 중령에서는 그거예요. 자기 안에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미리 안다고요. 그러려면 대학에서 많은 것을 분별하고 성찰하고 그런 지식이 함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기 안에서 바깥으로 행동하기 이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보게 된다고요. 자기 감정에 일어나는 그 순서를 보게 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중령이에요. 이건 불교에도 있고 어디에도 다 있어요. 그 희노애락 짐이 또 잊어먹는 희노애락 그 다음에 뭐예요?
발이, 죄송합니다. 지금 머리가 조금 딸려서.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에 보고 또 감정이 일어나면 절도에 맞게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노, 에라, 미지발. 이발, 기발인데. 감정이 발하기 전과 감정이 발한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교도 있어요. 불교에서는 사운심이라고 그래요. 유교는 두 개잖아요. 발하기 전과 발한 이후. 감정이 나오기 전과 감정이 나온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썼듯이 그게 있어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어떤 욕망이 일어나는 건 상관없다고요.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거 욕망이 일어나는 것까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의 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이 불교에서도 마음 장성이라면서 성기가 사라지거나 작아져가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혀 성욕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불교에서도 그렇게까지 설명해요. 감정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책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분명히 중령에도 이발과 미발을 나눠요. 도심이 있고 인심이 있어요. 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살아있는 거,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감정이거든요. 생명에 대한 감정이 있잖아요. 생명에 대한 감정이 우선 살고 싶잖아요. 칼 들이댔을 때 살아야 되는 욕구, 살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게 맞는 거예요. 칼 들이대면 죽이세요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멍뚱멍뚱 있는 게 깨달은 사람이거나 닦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도 상관없지만 살아있는 동안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칼 들이대기 전에 이미 밥 먹지 말고 죽었어야 돼요. 밥을 먹고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노력을 이미 하고 있었잖아요. 잠을 자고 피곤하면 피로를 풀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면 그 얘기는 다 결국 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살아있는 존재는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는 죽여도 된다고 하고 칼을 들이대면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마음이 없어야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또 괜찮은 정상적인 거, 그 다음에 그 감정엔 대부분의 삶이 힘들다는 뜻이 돼요. 이 세상은 갈등이 일어나요.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여러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고요. 힘든 게 맞아요, 삶은. 그것이 희노애락 지미발이에요. 갑자기 생각나네. 희노애락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감정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 삶의 고통이요, 삶의 버거움, 갈등이요, 번뇌, 망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맞다고요.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일어날 줄 알 수 있어요. 왜요? 기본적으로는 패턴이에요. 우리는 엊그제 일어난 감정 오늘 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화를 내는 인간인 이상 화내는 일은 분명히 내 죽기 전에 수십 번 일어날 거예요. 아니에요? 죽기 전에 분명히 화를 낼 거고, 죽기 전에 분명히 별짓 다 하고, 이 감정은 저 감정에서 여러 가지로 그 경험하면서 살아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인 거고, 분명히 나는 이러할 때 화를 내니까 아마 이러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상도 볼 수 있어요. 내가 화낼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이런 것도 된다고요. 알면 자기 감정이 일어나는 걸 미리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면. 그래도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나는 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는 건 맞는 거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건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발했을 때 절개, 중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희노애락 지미발이고 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발한 다음에, 감정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논어에 됐듯이 내 화를 남한테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의 말이 있잖아.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다 하든지 지금의 이 상황과 사건에서 그것이 영향 미치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유교의 기본이잖아요. 내 감정은 상관없어요. 이 사건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기에서 신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건의, 상황의, 사실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그 문제
문제 그것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 감정이 어떠하다고 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 건데 행동해야 되는 건데 옳은 행동인 건데 그런데 하지 않게 되거나 잘못하게 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선생님 얘기하는 게 불교에서는 독화살 비유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그렇게 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지혜가 된다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부터 지혜할 수 있어야 상황 판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훌륭한 인간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인격, 좋은 인격이 되는 거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현명한 사람 되는 거예요. 훌륭하다고요.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수도예요. 전혀 오래 사는 거하고 해탈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게 막 얘기하면 어설프게 남의 것 베낀 자들이 하는 어설픈 행동이에요. 우리가 언제 오래 살려고 노력했냐고요. 오래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내 개인의 감정이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할 거냐예요. 오래 살아서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할 건데요. 근데 무엇을 할 거는 없고 그냥 오래 살기만 한다는 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건. 그러니까 그게 차이나 너무 욕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들이 하는 거기에 대한 집착이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요. 욕심, 욕구, 욕망도 감정인데 그 차이가 어떻게 네? 될까요? 욕심도 감정이고 욕구도 감정이고 욕망도 밑바닥은 감정인데 그 표현하는 그 차이는 뭐예요? 그게 엄밀하게 어떻게 따져서 말이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는 구분하기를 욕망은 좀 더 멀리 봐요. 시간적으로 좀 더 장기간을 보고서 일으키는 걸 얘기하고 욕구는 좀 더 단기간인 거고 욕심은 더 단기간인 거고 아니면 욕심은 좀 더 사심적인 면으로 넘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기 전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말을 하는데 원래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 개가 다 감정이잖아요. 네, 감정인데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요. 근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이 감정이 무언가를 이해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수도라고 했잖아요.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게 수도라고 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수도하는 것도 감정이잖아요. 권력욕인 거고 강자가 되고자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감정이야. 욕망이라고 굳이 구분했죠. 욕망이요. 멀리 보려고 하는 거. 어디까지 보고 망자를 바라볼 망자로 그냥 해서 어디를 보고서 욕구를 일으키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욕망이 무조건 잘못되거나 욕구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무조건 그것은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욕망과 어떤 욕구를 일으키냐를 보고서 그것이 선악을 구분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선악의 구분은 사회적인 거라고요. 그럼 체득은 욕구, 욕망, 욕심이 다 이루어졌을 때 체득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식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소주천을 됐으면 자기 욕망 제어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체득이 안 된 거죠. 머리는 다 알잖아요.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교양인들 그러니까 뭐 고등교육 받은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는 대로 행동되지 않잖아요. 이런 거 현실은 다르다면서요. 이게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제 얘기대로는 이런 거 현실 다른 건 무식한 거라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무식하잖아요. 이론 따로 현실 따로잖아요. 잘못된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바보가 될까 봐 안 한다고요. 그게 아까 말한 법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법이 있는 건 알지만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법도 바꾸거나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교만을 가지잖아요. 아무튼 그 욕망이 일어나는 것이 있고 인간은 다른 점은 그거라고요. 감정과 행동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요. 먹고 싶어도 지금 먹고 싶다고 말해야 될 상황이 아니면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지금 먹고 싶어도 참을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짐승은 인간이 시켜야 되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때 짐승 사실 참긴 해요. 지 자식을 먼저 먹이는 짐승도 있잖아요. 지가 먹고 싶어도.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만의 것은 아닌데 인간은 좀 더 그것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아무 때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할 수 있다고요. 그 정도 인간이 되라고요. 자기 감정이 아니라 상황에 봐서 상황에 따라서 감정을 감정대로 행동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 되라고요.
그것밖에 안 돼요. 그것이 수도라고요. 그러니까 도에 대해서 오해된 것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게 유교인 건데 불교에서는 사운심이 있어요. 사운심에 대해서 이제 원효가 쓰는 대승기신론 같은 데 보면 이게 복잡하게 자세히 써 있는데 그 사운심은 4개잖아요. 일어나기 전도 따져요. 감정이 일어나기 전,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거, 감정에 행동한 이후의 것도 보고 그렇게 보던가. 아무튼 감정은 4개로 잘라요. 2개인데 2개가 쉽죠 여러분들. 감정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나기 이후. 근데 이걸 4개로 자르면 어렵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까지 해요. 다 모든 공부는 똑같아요.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하자는 거거든요. 알자는 거거든요. 어떻게 행동할 거냐고요. 그것이 그거라고요. 인간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킬지를 고민하는 존재라고요. 모든 존재는 욕망 충족이에요. 뭐 나무든 풀이든 짐승이든 인간이든 결국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욕망 충족을 좀 더 현명하고 자기 욕망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욕망도 볼 수 있고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요. 그런 세상 만들려고 애초에 애썼다고요. 애초에 그런 세상 만들거나 그것이 맞다고 가르쳐 왔던 건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 골수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거나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멋있어 보이고 아우라가 있어 보이겠죠. 그러면 항상 옆에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동경하거나 다르게 포장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 모습, 비춰진 모습. 우리가 남들한테,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한테 어떻게 비춰졌을지 생각하면 그런 면이 있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그 이상적인 인간, 그러니까 도덕적인 인간, 말 그대로 군자나 뭐 선비의 어떤 저기가 이제 그런 인간형을 추구를 하는 건데 그게 자기의 논리로 자기만의 언어로 말로 정의를 해서 가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자가 되는데 군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만의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낸다고 거기까지 나가야 되나? 그게 도덕적인 인간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인간에 대한 그 개념이요. 그게 왜곡됐어요. 어떤 인간이 도덕적인 인간인데? 그게 오랜 세월, 수천 년 동안 왜곡된 인간상이에요. 인간은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 벗겨내야 돼요. 다 이데올로기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관념들은 이데올로기예요. 만들어진 관념인 거고 제어되고 의도에 의해서 길들여진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선비라 하든가 아니면 군자라 하든가 도덕적인 인간이라 하든가 선한 인간이라 하든가 이런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냐면 그걸 사용한 그 당시의 말이 이미 왜곡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왜곡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좋은 인간인데 그것부터가 잘 안 돼요. 어떤 인간이 맞는 인간인데 좋은 인간, 선한 인간 아니면 뭐 도덕적인 인간? 어떤 인간이요? 그러니까 뭐 타인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든지 그것도 이데올로기이긴 한데 타인을 위한 희생은 문제가 왜 그 사람이 타인을 위한 희생을 하고 있는지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감정과 내 행동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하는 행동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타인을 위한 희생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프로그램 됐다고요. 네. 그 프로그램 지가 한 것도 아니고 외부 주입한 거예요. 기계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군자만이 사랑할 줄 알고 군자만이 화를 낼 줄 알고 군자만이 뭐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게 그런 게 있다고요. 아는 사람이 아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행동인 거지,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거나 자기가 이것이 맞다고 그냥 행동만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꼭두각시예요. 그러니까 예.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만의 논리로 자기화 시켜야 된다라는 거. 자기화요? 주체성이 생기라는 얘기인데 자기화 왜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꽂혀 있을까? 네. 그냥 저기 초보적인 그냥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이제 기운행을 할 때 뭐 인중맥을 돌리든 간호행을 할 때 이렇게 막 할 때 이렇게 열이 기를 돌리면 열이 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열이 이렇게 기가 막 돌면서 이렇게 열이 나다가 갑자기 이제 그 팍 터지면서 시원한 느낌, 그런 느낌도 기운행을 하면서 생길 수 있나요? 네. 그게 뭐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회로가 열리는 건데, 기운행을 하게 되면 운행하는 그 부분만 영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체 전체가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아까 말한 대로 소주처는 감정 제어의 문제라고요. 근데 내가 어느 한 부분에 응어려져 있거나 어느 한 부분에 억압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운행을 시켜버리면 그 부분이 풀어져요. 기운이 운행된다는 건 감정이 풀어진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그 행복감이라든가 편안한 감정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생기죠. 느낌이. 그러니까 기 운행은 감정의 흐름이라서 기에 따라서 감정이 다 바뀌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더 심한 건 모라지경까지 가잖아요. 행복해지고 무아지경하고 신체가 사라지고 산매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기운행이 일어나서 몸이 편안하게 되고 안정적이 되고 순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니까 나타나는 감정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인 거고, 몸에 따라서 운행에 따라서 신체의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걸 각성 체험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쉴까요? 예.